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 이번 주에 요란했죠. 그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연준이 매 발톱을 드러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게 출렁인 거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그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미국 쪽에서 오늘 새벽에 요약한 게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가지입니다. 경기 부양형 정책의 축소에 가까워졌다는 거 짐작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해서 연준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인플레가 역시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안정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연준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프린시플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정책 전환을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시장이 놀랐을 거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시장하고 소통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렇게 정책을 전환한 게 어떤 인플레라기보다는 코로나19 탓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연준이 매 발톱을 드러냈지만 아시다시피 당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폭이 모두 1% 미만에 그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우하고 S&P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시장하고 소통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투매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최대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스케한나 인터내셔널 그룹 바생상품 공동 전략 대표 얘기는 연준이 중기 전망에서 매파로 선회했지만 뉴욕 증시는 출렁거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제 공포 지수도 20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FOMC 성명 나오고 나서 다우지수가 한때 한 38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파월이 회견하면서 상당히 낙폭을 좀 만회를 해서 마감을 했죠. 폴 튜터 존스, 이 사람은 월가 유수 투자자의 한 명으로 평가를 받죠. CNBC하고 대담하면서 이번 FOMC가 파월 경력에도 그렇고 특히 연준에 대해서도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동안의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그런 주문에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풀려난 셈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연준 FOMC 성명 나오기 직전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금, 비트코인, 현금, 원자재를 각각 5%로 잡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파월의 말바꾸기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 하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렇게 정책을 선회한 게 인플레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비롯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인플레 일시적 상승 때문이라기보다는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에 팬데믹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좀 정책을 전환하지 한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 성명이 이전 것에 비교해서 가장 주목할 만하게 바뀐 부분이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는 그냥 표현을 묘하게 꽈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의 이른바 점도표,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주 이번에 일단 올해는 18명 가운데 아무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내년부터는 하고 이제 2023년이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금리가 더 올라갈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점도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씩 제각각 전망을 했는데 일단 확실히 정가는 달라졌습니다. ING는 연준이 분명히 매파적인 변화를 보였다 하면서 2023년 1분기부터 기준금리를 25bp씩 3차례 인상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시장을 깨웠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ING는 또 연준의 그 매파적인 스탠스가 달러를 뒷받침할 거다. 그러면서 달러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 캐리 트레이드가 점점 선호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그 소식들을 보면요. 베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연준의 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승자는 달러다. 이렇게 했고요. 로이터도 방금 들어온 그 분석 기사에서 잠자는 달러를 깨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건지 짐작하시겠죠. JP 모건은 연준이 2023년까지 동결 또는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빨라지고 인프레가 상승하면서 일부 매파적인 목소리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거나 한 차례 정도 인상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봤고요.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지만 치솟는 것은 아닌 걸로 연준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023년 연말에나 인상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FOMC에서 그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겠지만 올해까지는 실행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연준의 그 정책 그 스탠스 변화가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도 지금 뭐 그 큰 손들은 대개 그렇게 연준 정책 전환이 바뀌었고 스탠스가 조금 강화가 되지만 증시는 그래도 탄력을 계속 받을 거라는 쪽으로 그 얘기들이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러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는 인프레가 더 빨리 올라가서 좀 정책 조절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꼭 증시 비중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좀 앞당겨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게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역사적 추세를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 약세장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지금 팔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 20% 이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 떨어지기 전에 한 40% 상승하는 쪽에 얘기가 있다면 나는 거기 동의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헤지펀드 거물인 그 데이비드 테퍼 에팔로사 회장도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증시 여건은 여전히 좋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 졸음 운전을 하지 않는 걸 자기는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엘 에리언 이 사람도 역시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유동성 주입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조금 연준이 움직이는데 조금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그 권고도 덧붙였고요. 그래도 지금 거품 그 경고는 나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이 시장 붕괴를 막는 게 그 몫이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즈의 그 시마샤 수석 전략가는요. 시장에는 아직 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파월이 그동안 의도한 대로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점도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화 빅숏 아시죠? 이 실제 주인공이고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정확히 맞췄던 사람이죠.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시장에 지금 사상 최대의 거품이 끼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사이언 자산 운영을 이제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트위터에 한 10주 사이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초에 게임스톱, 비트코인, 도지코인, 테슬라, 인프레 급등세를 경고하고 나서 그 트위터 프로필을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계정을 열었습니다. 계정 이름이 카산드라. 이게 아시죠? 카산드라라는 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건데 예언 능력은 있는데 설득력을 빼앗긴 불행한 그 사람이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그 트위터에 해시태그로다가 날아다니는 돼지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그 투자하고 관련된 많이 그 회자되는 속담인데요.
황소는 돈을 벌고 곰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 버핏 지수가 뭐 이제 약발이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버핏 지수에서도 글로벌 버핏 지수가 사상 최고치 133%까지 올라간 걸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시총을 이제 그 전 세계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게 100%가 넘어가면은 시장이 이제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미국 버핏 지수도 한 200% 올해 초에 넘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품 경고도 그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저렇게 조금 좀 고무신도 거꾸로 신는 셈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종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자에서 그 월가 은행들이 그 작년하고 지난 1분기에는 채권 주식 트레이딩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제 이런 붐이 끝났다는 그런 경고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CEO도 지난해 1분기에는 한 97억 달러 정도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수익이 올랐는데 지금 2분기 매출은 한 6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거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비슷하게 2분기 트레이딩 매출이 한 해 전보다 한 30% 줄어들 걸로 관측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그 제임스 고먼 CEO도 채권 트레이딩 매출 감소를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은행주에 좀 악재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요거는 이제 FOMC 전에 나온 분석입니다. 지난 13일자 분석인데 단기적으로 가치주가 성장주에 앞서겠지만 연말까지 상황이 역전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가치주로의 그 전환이 대부분 끝났다. 하지만 연말께 성장주가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가치주가 단기적인 실적을 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인지에 대한 시장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간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고요. 이걸 두고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우리가 주는 해답은 GARP, Growth at Reasonable Price에 투자하는 거다. 여기는 두 가지 테마, 그러니까 성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별도 분석도 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재생에너지 종목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넥스트라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하고 중국 룽이완 파워그룹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전에 없는 성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이유를 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재생에너지 종목 투자에는 호재라고 덧붙였고요. 미국에서는 그 캐나디언 솔라하고 어레이 테크놀로지, 중국에서는 태양에너지 메이커인 그 퉁웨이 솔라하고 룽지 그린 에너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그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몇 년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거기 몇 조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13일자 분석에서요. 아주 네로라 하는 그 기술 종목보다는 다소 가격은 낮지만 전망이 밝은 종목들이 있다 하면서 10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기술 섹터가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하면서도 하지만 소형주하고 중형주 중에서도 잘 보면 알짜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테라다임하고 코보, 노바 메저링 인스트루먼트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그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바라라를 추천을 했습니다. 고객 유치율이 높아 아주 마진 잠재력이 탄탄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콜센터 기술 개발사 콘센트릭스도 추천을 했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 분석 업체인 테라다타하고 클라우드 업체 누타닉스
또 추천을 했고요. 인터넷하고 미디어 쪽에서는 매치 그룹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고차가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고차 값이 뛰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고 차량 사이트인 브룸하고 카바나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난지원금에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 연준이 이제 매 발톱을 드러내고 파월이 말 바꾸기도 어느 정도 먹혔다는 그런 평가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준의 그 어떤 그 정책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불확실성은 좀 거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불안감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과연 이제 주도주가 성장 쪽으로 갈지 가치 쪽으로 갈지 이걸 잘 지켜보시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